스페인이 되게 오랫동안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진출한 이슬람 세계 세력들에 의해서 되게 많이 지배도 당하고 이제 서로 대치하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막 이슬람의 영향을 딱 떨치고 이슬람을 다 자기 나라에서 축출하고 이제 막 중남미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이런 이슬람적인 요소라든지 음식에 이슬람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스페인은 빠에야라는 되게 유명한 쌀 요리가 있잖아요. 포르투갈에 가도 이제 문어를 넣은 이제 밥이라 이제 그러니까 쌀 요리가 있어요. 유럽 나라들 중에 이 세 나라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한 쌀 요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다, 독일이다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쌀 요리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받은 어떤 쌀 요리가 중남미로도 그대로 가게 돼요. 쌀 많이 먹습니다. 중남미에 가면은. 근데 쌀을 그냥 흰밥을 절대 지어 먹지 않고요. 채소와 소금이나 기름은 넣어요. 중동이라든지 그런 식의 밥 요리를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기름에 볶아내요, 쌀을. 그리고 재료들을 넣어서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밥을 약간 찌듯이 이렇게 익혀내는데 그런 식의 요리를 그냥 필레프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 필레프식 밥을 중남미에서 많이 먹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푸에르토리코 하면 좀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아로스콘 간둘레스라고 이제 비둘기 콩이라고 좀 저희들한테 생소한데 콩이랑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쌀을 볶고 향신료를 넣고 고기를 넣어서 같이 익혀내는 필레프식 밥인 거죠. 이런 것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다 어떤 나라에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슬람의 영향인 거죠. 그리고 증류주라는 것도 이제 증류의 기원은 어디인가라고 따지면 이제 할 말은 많겠지만 이집트다 뭐다 많겠지만 증류의 기술을 되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리로 만든 발효 이제 그 증류기들이 있거든요. 피스코나 럼이나 아니면 뭐 가차사 아니면 테킬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인스턴트 카레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큐민이라는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인스턴트 카레에도 큐민이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인도와 중동의 맛입니다. 냄새이고 뭐 라임이나 레몬 이런 것들은 또 아시아를 통해서 이슬람 세계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게 되는데 중남미 음식은 이제 뭐 라임을 뿌리지 않을 먹지 않을 정도예요. 라임이랑 고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또 넓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어떤 또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영향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동을 위해서 커피 노동이라든지 이런 카리브해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페루 이런 등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이제 바나나를 그러면은 노예 음식으로 같이 왜냐면 키우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스페인 사람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같이 이렇게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 음식으로 바나나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바나나를 뜻하는 단어가 좀 많이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기네오라고 써요. 기니의 기네오가 뭐냐면 기니 있죠. 아프리카 기니. 기니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올 때 바나나도 같이 오고 그 바나나 이름이 기네오가 되었습니다. 바나나가 인류의 탄수화물 이제 열량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그 달콤한 바나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크기가 크고 좀 달지 않은 이제 플랜틴이라고 불리는 좀 큰 종류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먹냐면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대체로 튀겨요.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튀긴 바나나라고도 하는데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서는 그거를 토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역시 이제 노예가 가장 많이 온 곳이지 않습니까? 커피 노동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카라제라는 음식이 있는데 뭐 동북콩, 이제 아프리카의 콩이에요. 그런 것들을 써서 만든 음식입니다. 이미지만 볼게요. 그러면 위에 이게 아카라제예요. 이거는 콩을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튀기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새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는 그 브라질 바이아 지역의 음식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붉은색이 도는 그 기름에 야자유에 튀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플랜틴인데 요게 이제 약간 익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면 좀 껍질도 잘 안 까집니다. 요거를 튀겨서 이제 한 1cm 정도로 튀겨요. 잘라요. 자르고 튀기고 이렇게 좀 납작하게 한 다음에 다시 튀겨서 이렇게 만든 모습이 이게 왼쪽 하단에 있는 요 토스톤이라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카리브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너무 흔하게 주식으로 먹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것도 이제 바나나도 정착이 되었다. 요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아시아도 그냥 기여를 많이는 못했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중남미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페루에 가면 이제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20세기 초에 와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중국계 페루식 음식을 치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집을 찾는다, 중국 요리집을 찾는다, 그럼 그 조리집도 치파라고 해요. 페루에서는 이제 볶음밥에 가까운 이런 모습, 볶음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좀 길쭉하게 잘라서 간장에 볶아내요. 이런 것들이 로모 살타도 이제 로모 하면은 등심이란 건데, 이제 소고기 등심 볶음, 간장 볶음, 이런 것들은 그냥 페루의 뭐랄까요, 페루의 일상에 많이 스며들었고요. 일본도 중남미로 이제 이주를 많이는 안 갔는데 페루로도 좀 가고, 브라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면 이 사람들이 2세라고 해서 이제 이 2세를 이제 니케이라고 하는데, 일개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읽는 니케라고 읽고, 그래서 이 니케이 음식이 이제 페루에도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 일본 음식의 어떤 틀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재료가 너무 달라지니까 이제 페루에서는 그런 것들이 퓨전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본 하면 그래도 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롤 같은 것들도 유명한데, 생으로 생선을 먹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페루가 세비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나 새우 같은 거를 라임으로 이렇게 굉장히 라임즙을 많이 뿌리면 라임에 의해서 약간 익는 듯한 효과가 나요. 그 사시미를 이렇게 예쁘게 썰었는데 그 위에 약간 이 세비체처럼 페루식으로 약간 변화시킨 게 이게 띠라도라고 하고, 이게 니케이 음식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